코임바토르의 공항 근처에서 쓰러진 20세 대학생의 꿈,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인도 타밀나두주의 도시 코임바토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세의 한 여대생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둠 속의 비명 사건의 발생. 사건의 피해자는 20세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딸이나 손녀뻘 되는 나이죠. 꿈을 향해 나아가던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코임바토르 공항 근처였습니다. 공항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 하지만 바로 그 인근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의 남성이 이 젊은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 범행의 과정.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범인들은 먼저 그 남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범행이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죠.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들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제압한 후 그들은 피해자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을 지키려던 사람이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정신적 상처까지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긴박했던 검거 과정 마이너스 경찰의 추적과 체포. 사건이 접수되자 코임바토르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지역 사회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신속한 검거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들을 특정했습니다. 3명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구나, 카루파사미, 그리고 칼리스와란. 하지만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용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알아채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탈출을 시도하자 경찰은 3명 모두의 다리에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엔카운터, 즉 조우 총격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3명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총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극적인 검거 과정은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용의자들은 누구인가? 가까이 있던 이웃의 배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나, 카루파사미, 칼리스와란. 이들은 멀리서 온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죄의 위협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동네에서 마주치던 이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것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관리나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건설 노동자분들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이 얼마나 튼튼한가?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약해진 곳에서 범죄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타밀나두의 적신호 여성 안전은 어디에? 타밀나두주 당국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밀나두주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혹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델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로 여성 안전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번 코임바토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죄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기존의 여성은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식의 조언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타밀나두주 정부와 사법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순찰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지역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겨진 과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현재 3명의 용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추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다른 범죄가 더 있는지, 혹시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법 처리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겠죠. 첫째로 피해자를 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젊은 여성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이분이 조금씩이라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둘째로 재발 방지입니다. 공항 근처, 건설 현장 인근 같은 취약 지역에 CCTV를 더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장 근본적인 것, 인식의 변화입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코임바토르에서 일어난 이 비극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안전한 사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단지 충격적인 뉴스로만 소비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고통스러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지켜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